네, 지금부터는 Generalized Linear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배운 Linear Regression은 선형 모델이죠. 일반 선형 모델이라고 하고 종속 변수 y가 한 개, 그리고 독립 변수는 한 개 혹은 여러 개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형 회귀 분석, 리니어 리그레션의 개념을 조금 확장시킨 게 GLM이라고 하는 일반화 선형 모델입니다. 리니어 리그레션과 차이는 없는데 앞에 generalized라고 붙어 있는 거죠. 형태는 똑같습니다. 형태는 결국은 종속 변수 y가 있고 이제 절편 포함해서 쭉 다 독립 변수 여러 개가 있는 거죠. 끝에 잔차가 붙고 요게 이제 일반적인 리니어 리그레션인데 generalized linear 모델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선형 회귀 분석을 개념은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이 y가 선형 회귀 모델에서는 숫자였죠. 숫자. 연속형 변수였는데 이 자리가 숫자가 아니고 다른 게 되는 겁니다. 숫자도 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함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함수가 그 대신 또 어떤 함수가 되느냐, 뭐 로짓 함수가 되느냐, 생존 함수가 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그 옆에 함수가 로짓 함수가 되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생존 함수가 오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콕스 리그레션 모델인 겁니다. 뭐 꼭 100% 정확한 설명은 아니지만은 이제 쉽게 개념상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Generalized Linear 모델의 하나의 형태이고 X축은 거의 똑같은데 X쪽은 Y쪽에 기존의 연속형 변수가 아닌 새로운 하나의 함수가 온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확률을 바탕으로 하는 함수가 오는 게 바로 Logistic Regression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해야 되나 아니면 바로 그냥 포뮬라만 배워야 되나 좀 고민이 많았는데 어차피 포뮬라는 역시나 또 한 줄입니다.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 기회에 시간 나시는 분들은 그 개념을 조금 좀 잡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준비는 조금 부족하게나마 해봤습니다. 이런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제 임상 연구에서 상당히 많이 쓰게 되는데 제일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앞에서 씨름 오스모를 구할 때처럼 종속 변수의 값이 연속형 변수인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임상 연구할 때 사실 더 많은 경우는 이분형 변수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생존했느냐, 사망했느냐, 병이 재발했느냐, 레미션 돼서 그대로 있느냐, 혹은 병이 없느냐, 병이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이분형 변수가 종속 변수인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데이터를 먼저 로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딩이 안 되신 분들은 tidyverse 패키지를 로딩을 하고요. 나눠드렸던 logistic example.csv를 로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데이터는 보시면은 199명의 환자가 9개의 베리어블이 있는 데이터인데요. ID가 있고 환자의 age, 젠더, 그리고 어떤 그룹이냐, 이게 아스피린 데이터입니다. 아스피린을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 그리고 콜란지오칼시노마가 간 담도암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데이터인데요. 간략한 설명이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간 담도암을 진단받은 환자, 케이스 그룹, 그리고 이에 매칭이 된 컨트롤 그룹으로 구성된 약 200명 환자의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의 샘플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케이스냐 컨트롤이냐 하는 종속 변수는 여기 그룹입니다. 그룹 01, 01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에이지, 젠더, IBD, 염증성 장질환을 의미하는 인플라메이터리 바울 디지즈, 그리고 간경변증의 시로시스, 당뇨의 다이아베티스, 혈압의 하이퍼텐션,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사실 관심사인 아스피린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종속 변수로 이루어진 데이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Y가 뭐죠? Y는 그룹이라고 그랬죠? 그룹 0 아니면 1, 즉 케이스냐 컨트롤이냐입니다. 먼저 데이터 분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환자가 1번부터 199번, 200번까지 환자가 쭉 있는데 이 환자들의 그룹은 1 아니면 0입니다. 맞죠? 케이스 아니면 컨트롤인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위에서 배웠던 선형 회귀 분석의 Y는 수치였습니다. 씨름 오스몰이 243, 씨름 오스몰이 312, 씨름 오스몰이 275 이런 수치로 딱 떨어지는 값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Y 값이 1 아니면 0, 두 개밖에 없는 2분형 변수죠. 동전 앞면 아니면 뒷면이지 동전의 3분의 4면 뭐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리니어 리그레션을 쓰지를 못하고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인 GLM, Generalized Linear Regression을 써야 되는데 그 중에 한 형태가 바로 Logistic Regression입니다. 그러면은 이 Logistic Regression의 기본 개념은 뭐냐? 선형 회귀 분석에서는 소디움, BUN, 글루코즈를 뭉쳐가지고 씨름 오스몰을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겁니다. 273일 것이다. 276일 것이다. 245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그게 얼마만큼 실제값과 잘 맞느냐. 여기에서 이제 잔차가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목적인데 지금과 같이 종속 변수가 0 아니면 1인 경우에는 이 환자는 뭐 캔서가 뭐 얼마짜리 캔서다, 얼마짜리 컨트롤이다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냐면은 이 환자는 이런저런 조건 하에서 캔서가 있을 확률이 몇 프로다. 캔서가 있을 확률이 몇 프로다. 이거를 이제 추측을 하게 되고 이 확률이 바로 종속 변수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 확률, 즉 확률이라고 함은 0에서 1까지 밖에 없겠죠. 여기 등호가 빠졌는데 완전 0일 수도 있고 아무리 커도 확률은 맥시멈이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본 데이터를 예를 들었을 때 종속 변수가 되는 것은 콜란지오칼시노마 케이스 그룹, 케이스 그룹에 속할 환자일 확률이 바로 그 P값이 바로 Y, 종속 변수. 여기에 그 확률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수치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이 확률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자연히 여기는 0에서 1 사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뭐 다 끝난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약간 좀 복잡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Y축이 현재는 0 혹은 1의 이분형 변수이지만 확률 자체는 또 0과 1 사이의 연속형 변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기존 회귀 모형 Y는 AX 플러스 B 형태처럼 거의 똑같이 가기 위해서 아까 필요한 과정이 Y 자리에 확률의 연속형 변수를 함수를 여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이 함수를 이제 수식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뭐 약간만 썼는데 로지스로 바꾸면은 함수가 됩니다. 즉 요 자리를 P를 이용하여 로지스로 변경을 하면은 요렇게 형태를 나타낼 수가 있고 요 fx 자리에 변형된 로짓이 요렇게 들어가서 요게 바로 로지스 리그레션의 기본 모델입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과 거의 똑같죠.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은 여기 y가 오고 절편 쭉 다 오는 건데 로지스 리그레션은 다 똑같고 요 자리에 단지 함수가 들어오는 거고 그 함수는 바로 P를 이용해서 로지 트랜스포메이션 된 겁니다. 즉 요거를 이 fx 분포를 나타내면 이렇게 시그모이드 펑션이 되는데 세로축이 뭔가 0에서 1 사이, 즉 x축은 뭐든지 다 될 수 있는 거죠. 무한대. x축이 무한대, 음의 무한대에서 양의 무한대까지 무한정 갈 수 있지만 결국은 y값의 최소값은 0이 되고 y값의 최대값은 1이 됩니다. 왜? 확률이기 때문에. 즉 x의 베리어블 뭘 집어넣더라도 에이지가 몇 세, 남자니 여자니, IBD가 있니 없니, 간경화가 있니 없니 이런 걸 다 조합을 해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여러가지 7개의 독립변수를 바탕으로 했을 때 이 환자는 콜란지오칼시노마 즉 케이스, 암이 있을 확률이 몇 프로다. 그 몇 프로라고 예측하는 그 값이 바로 Y에 표시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회귀 직선 혹은 뭐 회귀 곡선을 어떻게 추정을 하느냐?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에는 최소 제곱법을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독립 변수에 따른 예측값이 있는데 실제 관측값과의 그 차이를 잔차라고 하고 모든 잔차의 제곱의 합이 제일 작게 만들어지는 회귀 직선을 구하는 게 바로 최소 제곱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조금 개념이 반대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그 최소 제곱법을 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likelihood, 우도라는 개념인데요.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세히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만 빨리 짚고 넘어가자면은 우도는 당장 임상 연구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하지만 이제 뒤에 나오는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계속 maximum likelihood method, 뭐 ML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이런 것들 개념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likelihood, 우도, 뭐 어떤 책에는 가능도 뭐라고 표현도 하는데 이거는 확률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확률이라는 건 뭔가요? 1번부터 10번까지의 공이 어떤 병에 들어있을 때 우리가 한 번 뽑았을 때 3을 뽑을 확률은 10분의 3이 되는 거죠. 아니 10분의 1이 되는 거죠. 한 개니까. 즉 확률이라는 건 전체 중에 딱 어떤 하나의 이벤트가 생길 거를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게 확률인데 우도는 이거를 거꾸로 나타내는 거. 거꾸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은 어떤 모형, 공식 이걸 먼저 만들어 와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이게 얼마만큼 이게 모집단에 가깝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통계적인 개념인데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내가 먼저 회기식을 구해가지고 내가 만든 회기식이 실제 모집단일 가능성이 이만큼이다. 이게 거꾸로 역으로 내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게 실제 모집단일 가능성이 이만큼이다. 이런 식으로 추정해내는 게 이제 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추정하고 있는 회기 모형이 실제 모집단과 가까워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최소 제곱법은 잔차를 최소한 작게 해야지만 내가 구한 회기 모형이 실제 값, 모수와 가까워질 텐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이용하는 우도의 경우에는 어떻게든 이 가능도를 올려야지만 실제 모집단과 같아지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환자 한 명에서 우리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라는 게 뭐 잴 때마다 항상 다르죠. 뭐 자세, 시간, 방법에 따라 다른데 혈압을 한번 10번 재봤습니다. 110, 120, 뭐 쭉 이렇게 쟀습니다. 민 블러드 프레셔가 133이고 시간에 따라서 블러드 프레셔가 뭐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몸에 진짜 블러드 프레셔가 있겠죠. 물론 뭐 그것도 시간마다 다르겠지만 이 사람의 진짜 블러드 프레셔의 참값이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진짜 참값. 변하지 않는 참값. 일종의 모수죠, 모수. 그게 우리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재보니까 110, 이렇게 그 다음 재보니까 120, 130, 140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자 10번 측정을 했을 때 과연 실제 환자의 수축기 혈압은 얼마가 될까? 얼마가 되어야지 10번 쟀을 때 이 정도의 분포를 나타낼까? 물론 또 가정은 무한히 많이 재면 이렇게 재는 것도 정기분포를 따른다라는 가정인데 이거는 뭐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나오죠. 예를 들어서 환자의 진짜 수축기 혈압이 110이다. 참값이 110이다. 우리가 잴 수는 없죠. 만약에 진짜 참값이 110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혈압을 10번 쟀는데 이렇게 나올 확률이 많이 있을까요? 별로 높지 않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실제 진짜 참값에 진짜 환자의 진짜 수축기 혈압이 130이라고 하면은 10번 재봤을 때 이렇게 나올 확률이 아까보다 111일 때보다 훨씬 더 높겠죠. 네. 이렇게 130일 경우에가 이렇게 나타날 확률이 더 많다. 이렇게 쟀을 때는 참값이 130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거꾸로 추정하는 게 이제 바로 우도라는 개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관측지가 관찰될 가능성을 우도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런 우도가 가장 높아지게 해서 이 사람은 실제 참값은 내가 모르지만 내가 10번 재는 거를 바탕으로 아마도 133, 134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게 이제 최대 우도법이라고 하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이 최대 우도법을 바탕으로 어떻게든 이 라이클리후드를 올리는 식으로 더 좋은 회귀 모형을 찾아가는 겁니다.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어떻게든 최소 제곱법을 이용해서 뭘 줄이는 건가요? 잔차를 적게 하고 AIC 밸류를 낮게 하는 게 베스트 모형이라고 한다면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그 방법을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가능도, 우도,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한 올려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메소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10개를 바탕으로 우도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되게 복잡한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면은 약 134가 참값일 때 요런 분포로 혈압이 10번 재질 확률이 제일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4를 이제 최대 우도 추정치라고 해서 실제 참값이 134일 때 내가 구한 10번의 저런 혈압 분포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likelihood ratio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앞에서 배운 linear regression에서 그런 거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라 그럴까요? backward, forward에서 우리가 이런 독립 변수를 넣었다 뺐다 할 때 이거를 넣어보니까 AIC 값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넣자. 이거를 넣으니까 AIC 값이 오히려 올라간다. 그럼 빼자. 이렇게 결정하는 데 있어서 AIC 값을 바탕으로 하듯이 likelihood ratio 테스트 역시 똑같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여러 개의 변수가 있을 때 이거를 넣을까 뺄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 변수를 넣었을 때 이전보다 likelihood 레이시오가 더 올라가고 더 낮다라고 하면은 그 변수를 집어넣게 되고, 오히려 우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변수는 제외하게 되고, 이런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바로 더 베스트 모델을 추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likelihood ratio 테스트는 이렇게 되어 있고 복잡한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전에 선형 회귀 분석에서는 LM을 썼는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GLM, Generalized Linear Regression Model, GLM을 쓰고 공식 포뮬라 쓰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한번 써볼까요? 똑같죠? LM 대신에 GLM이라고 쓰고 종속 변수 그룹을 쓰고요. 독립 변수 우리 7개 지금 다 넣어보겠습니다. age, gender, IBD, 시로시스, 다이아비디스, 하이퍼텐션,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에스피린까지 집어넣고, 이제 제너럴라이즈드 리니어 모델 안에도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있고요. 들어보셨겠지만 포화송 리그레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너럴라이즈드 리그레션 리니어 모델의 일종의 하나인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하겠다라고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이름이 여기서는 패밀리는 바이노미얼, 즉 이산형 분포를 가진 패밀리는 바이노미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돌려볼까요? 돌리면은 자, 우리가 방금 회귀식을 한 개 추정을 했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용해서 보시면은 포뮬러는 이렇게 썼었고 리니어 리그레션하고 결과 제시법이 거의 똑같죠. 절편에 해당되는 변수가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각각 7개의 독립 변수에서 회귀 개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회귀 개수. 그리고 우리 익숙한 AIC 값도 나오고. 단지 차이는 뭐죠? 단지 차이는 지금 현재 스퀘어 값이 안 나오죠. 그러면은 요거 한번 해볼까요? 똑같이 좀 더 정보를 보기 위해서 썸머리로 돌려보겠습니다. 썸머리로 돌리니까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가 나오죠. 잔차 얘기도 나오고 각 독립 변수들 간의 회귀 개수가 나오고 각 회귀 개수들에 따른 p-밸류가 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형 회귀 곡선 회귀 분석에서는 보이던 adjusted r² 값이 안 나오죠. 그게 안 나오고, 그 다음에 f 분포 값도 안 나오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선형 회귀 분석이랑 지금 하는 로지스틱 분석이랑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귀 곡선을 회귀 개수를 바탕으로 공식을 쓰자면 이렇게 굳이 쓸 수 있겠습니다. 회귀 개수에 따라서 y는 fx가 되는 거죠. 함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절편이 1.846 더하기 0.027 곱하기 age 마이너스 0.187 곱하기 젠더 마이너스 2.525 곱하기 IBD.
쭉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각각의 독립 변수 하나가 어떻게 될 때마다 이 전체 값이 달라지게 되고 이 값은 fx 우리 앞에서 보셨듯이 그 ln의 1-p분의 p 요게 이제 fx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라는 건 뭐 한 번만 봐두시고요. 이거를 실제로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보시면은 p-밸류만 먼저 볼까요? age는 p-밸류가 좀 애매하네요. 뭐 포함될 수도 있고 안 포함될 수도 있고 젠더는 아니고 ibd는 p-밸류가 엄청 낮아서 확실히 종속 변수 케이스 콜란지오칼시노마 케이스가 될 확률과 뭐 플러스로 작용하는지 마이너스로 작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연관이 아주 강력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로시스도 연관이 있고 다이비디스는 연관 없고 하이퍼텐션은 연관 없고 에스피린은 먹고 안 먹고가 또 연관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IBD, 시로시스, 에스피린 복용 여부가 유의한 팩터이고요. 에이지는 좀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상당히 임상 연구하면 상당히 많이 해보시는 그런 결과겠죠. 유니베리에이트 어널리시스겠죠, 일종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거는 이 안에서 어떤 변수를 취하고 어떤 변수를 버려서 가장 좋은 베스트 모델을 찾아야 되느냐. 이제 요게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모든 변수를 다 넣어서 대충 감을 잡았는 거고, 그럼 이 중에서 제일 좋은 모델을 나는 찾아보겠다. 나는 백워드 방법을 쓰겠다. 그럼 스텝 펑션을 써서 fit 타입은 백워드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쓰면은 자, 쭉 결과가 나왔죠. 위에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7개 모두 다 집어넣고 그때 ARC 값이 219였습니다. 이때는 모든 변수가 다 들어가 있죠. 자, 여기에서 한 개가 빠졌죠. 하이퍼텐션이 빠졌네요. 하이퍼텐션을 빼고 나니까 ARC 값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잘 뺀 거죠. 그 다음에 제일 덜 유의한 거, 이 중에서 아마 젠더가 빠졌는 것 같네요. 젠더가 빠졌고, 젠더가 빠짐으로써 217에서 216 ARC 값이 더 좋아졌습니다. 또 잘 뺀 겁니다. 백워드 계속적으로 제일 덜 유의한 것부터 빼는 겁니다. 자, 그럼 남아있는 5개 중에 혹시 더 뺄 게 있느냐? AG, IBD, 시로시스, 다이비디스, 아스피린, 다이비디스 빠졌네요. 다이비디스 빼고 나니까 ARC 값이 더 좋아졌죠. 그래서 4개 남아있고, 여기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더 안 빼고 분석이 멈췄습니다. 그 말 뜻은 더 빼면 오히려 ARC 값이 올라가서 좋지 않으니까 여기서 멈추자. 이렇게 된 거고, 최종적으로 선택된 모델은 여기 나오죠. AG, IBD, 시로시스, 에스피린 요 4개가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베스트 모델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때의 회귀 개수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최종 AIC는 215.6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고, 요렇게 뭐 회귀 개수에 따라서 또 요렇게 공식을 쓸 수 있겠죠. 절편이 1.1199니까 1199 플러스 0.037AG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고. 자, 그렇다면은 사실은 마지막 모델은 요렇게 되는 거겠죠. 마지막 모델은 요거죠. AG가 들어가고 IBD가 들어가고 시로시스가 들어가고 에스피린이 들어가는 요게 최종 모형이 되겠죠. 요게 최종 모형이 돼야 될 거고, 썸머리를 해보면은 여기 나온 회귀 개수, 그 다음에 여기 나온 p-밸류, 아까 처음에 다 집어넣었을 때는 p-밸류 AG의 p-밸류가 0.07 유의하지 않았는데 요 4개의 제일 임팩트 있는 것만 추려서 넣으니까는 AG가 유의한 인자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4개가 케이스와, 즉 캔서와 관련된 유의한 인자임이 밝혀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결국 제시해야 될 건 뭔가요? 오즈 레이시오죠. 오즈 레이시오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AG의 오즈 레이시오는 0.03이다. 왜 이렇게 쓰면 안 되냐면은 여기에 AG가 1씩 늘어날 때마다 0.03씩 늘어나지만은 뭔가요? 종속 변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함수입니다. 함수. 확률을 포함하고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보고 오즈 레이시오가 0.03, IBD는 오즈 레이시오가 마이너스 2.47 이렇게 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여기 있는 거 익스포넨셜 자연 로그로 거꾸로 치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개수들을 그대로 익스포넨셜을 취해줘야 됩니다. 이거 복잡하게 할 필요 없고 아주 좋은
문북 패키지에 extract or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extract or의 함수에다가 내가 방금 계산한 fit1 객체 회기식, 로지스틱 회기식을 넣어주면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오지 레이쇼를 구해주고 p-value도 구해줍니다. 비교해보시면 똑같죠? 인터셉트 p-value도 거의 같고 ag도 0.035 반올림하면 같고요. 요 0.03074를 익스포넨셜 취한 값이 1.03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일반적으로 쉽게 얘기하는 오지 레이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다 구하고 나서 회기 모형이 유의한지도 봤고 그 다음에 과정도 다 만족하신지도 봤는데 그럼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그런 과정을 안 거쳐도 되느냐? 그런 과정을 물론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선형 회기 분석에서는 adjusted squared R squared라는 결정 계수라는 게 존재를 해서 이 모델이 얼마만큼의 설명력이 있다 라고 쉽게 우리가 수치로 제시할 수 있었는데 그럼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그런 게 없느냐?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FMSB라는 패키지를 까시면 도움이 받는데요. 먼저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은 선형 회기 분석에서는 R 스퀘어를 이용을 했는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에는 이게 뭐 발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젤 커크인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요런 결정 계수가 있습니다. 요런 결정 계수가 선형 회기 분석의 R스퀘어와 거의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간혹 논문 읽다 보시면은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돌렸는데 이 결정 계수가 얼마였다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를 간혹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 그냥 패키지를 깔고요. 그대로 쓰면 됩니다. 나젤 커크 R2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가 구한 fit1 하면은 바로 결과가 나오죠. R2는 0.2637이다. 즉 우리가 방금 추정한 모델은 내 데이터의 결과값의 약 한 26.4% 정도를 설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좀 낮은 설명력이죠. 그렇다. 그 다음 이제 뭐 복잡하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상당히 좋은 패키지가 하나 있어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퍼포먼스라는 패키지인데요. 이름만 들어도 어떤 패키지인지 아시겠죠? 지금까지 앞서 설명드렸던 모든 회기 모형, 리니어 리그레션도 좋고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좋고 멀티베리어블, 리니어 리그레션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런 것들 모든 모델의 퍼포먼스를 쉽게 자동적으로 다 계산을 해줍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듯이 우리가 이렇게 많이 썼죠. GLM, 종속변수, 독립변수, GLM, 종속변수, 독립변수. 모델에 앞서 말씀드렸던 선형 우리 가정해야 되는 것들 리니어리티, 선형성, 호모지니티 이런 것들 코리니어리티 이런 것들 다 AIC가 퍼포먼스도 비교를 해주고요. 또 더 좋은 거는 컴페어 퍼포먼스라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ABC를 독립변수로 집어넣는 회기 모형 하나 그 다음에 ABD를 집어넣은 회기 모형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어느 거를 취해야 될지 애매할 때 두 개를 직접적으로 그 퍼포먼스도 비교를 해주는 아주 좋은 패키지입니다. 자, 그래서 퍼포먼스 패키지를 실행을 하려면 사이드로 몇 개 이런 패키지도 추가로 있어야 돼서 저는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먼저 로딩을 하고요. 우리가 방금 썼던 거 있잖아요. 방금 fit1 fit1이란 요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우리가 아까 이거 NR 스퀘어 이걸 구하기 위해서 FMSB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패키지를 깔 필요 없이 퍼포먼스 패키지 안에서 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R2 바로 나오죠. 나젤 커크 그래서 우리가 썼던 fit1을 여기다 넣어주면은 상당히 친절하게 26.4% 바로 필요한 내용만 군더더기 없이 바로 나오고요. 그 다음 요 패키지를 쓰면 상당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호스모 레메쇼 굿니스 오브 핏 테스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모양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방법인데 선형 회기 분석에서는 아까 썸머리를 치면은 제일 밑에 F 분포가 나오고 p-value가 나왔기 때문에 그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내가 구한 회기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었는데 그럼 로지스틱 리그레션에는 뭘로 보고 이 모형이 적합하다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호스모 레미쇼우 굿니스 오브 핏 테스트입니다. 논문 쓰다 보면은 뭐 리뷰한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메서돌로지 쓸 때 우리는 내가 추정한 모형을 뭐 호스모 레미쇼우 테스트를 했을 때 p-value가 얼마라 가지고 적합하다고 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로 우리 기본 패키지에서는 이 테스트가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구해야 되나 막 복잡하게 고민되는 경우가 많은데 퍼포먼스 패키지 안에는 되게 쉽습니다. 퍼포먼스 호스모 이렇게 치면은 여기다 그냥 앞에 구했던 우리 객체만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바로 나오죠. p-value 0.748 해석도 나오죠. 모델 seems to fit well. 모델이 잘 들어맞는 것 같아. 자, 그러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호스모 레미쇼우 테스트의 귀무가설은 뭐냐면은 모형이 적합하다는 게 귀무가설이고 대립가설은 모형이 잘 안 맞는다. 모형이 적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이 테스트를 해서 p-value가 0.05보다 높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뜻은 내가 추정한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형이 적합하다라는 귀무가설을 만족한다는 겁니다. 즉 대립값설을 채택 안 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호스모 레미쇼우 테스트가 p-value 0.05보다 크면 됩니다. 그러면은 적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컷 돌렸는데 호스모 레미쇼우 테스트 했는데 p-value가 0.05 이하다. 만약에 그러면은 적합하지 않은 모델이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앞서서 선형 회귀 분석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뭐 선형성, 잔차의 정규성, 잔차의 등분산성 뭐 이런 것 저런 거 다 뭐 가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봐야 된다 그래서 플랫을 그렸는데 여기는 더 컬러로 더 깔끔하게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아까 보셨던 선형 회귀 분석이죠. 오스몰 소디움 BUN 이런 회귀 분석이 있을 때 체크 모델이라는 명령어를 쓰면은 엄청 이쁘게 모든 가정에 대한 선형성 유지되는지 등분산성 유지되는지 정규성 유지되는지 전부 다 나오죠. 엄청나게 좋죠.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수업 시간에 보여드렸던 게 기본적인 거고 하지만 요즘은 좋은 패키지들이 많아서 이런 거 쓰면 금방 내가 추정한 모형이 과정에 위배되지 않는지도 금방 알 수 있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좋은 점은 여기 콜 리니어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공선성 우리 선생님들 잘 아실 텐데 다중공선성이라고 해서 내가 넣었던 여러 가지 베리어블들이 서로 간에 상관관계가 있지는 않는지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독립변수를 집어넣는데 키도 집어넣고 BMI도 집어넣고 몸무게도 집어넣고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키 몸무게는 괜찮은데 키하고 BMI 몸무게하고 BMI는 서로 상관관계가 엄청나게 높죠.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공선성이 있다. 코리니어리티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코리니어리티도 있는지도 일일이 다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더 거기다가 밑에 친절하게 다 나와 있죠. 코리니어리티를 VIF, Variance Inflammation Factor, Inflation Factor, VIF라고 하는데 우리 족보처럼 외우잖아요. VIF가 뭐 10 이상이면은 다중 공선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키, 몸무게, BMI 있었으면 그 중에 뭐 한 개를 빼야 된다, 두 개를 빼야 된다라든지 그런 식의 또 한눈에 쉽게 알게 해주는 상당히 좋은 그런 패키지입니다. 이제 몇 개만 더 연습하고 마칠 건데요. 여러 개 모형 중에 더 나은 모형을 선택하게 해주는 모델 퍼포먼스라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개 다 집어넣는 모델의 퍼포먼스를 보시면 ARC가 1303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3개만 넣어볼까요? 3개만 넣었을 때 퍼포먼스도 나오죠. 이렇게 퍼포먼스 비교도 해줍니다. ARC 값이 이게 더 낫죠. 그래서 요 3개 넣는 게 위에 거보다 훨씬 더 낫다. 뭐 이렇게 비교를 해주고 뭐 이걸 또 플러스로까지 그려주는데 뭐 그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좀 많은 내용을 이렇게 한꺼번에 좀 빨리 하기는 했는데요. 중요한 내용은 Generalized Linear 모델은 Linear Regression은 일반 우리가 앞에서 배운 Simple Linear Regression의 일단 확장이 되는 거고 Y가 연속형 변수가 아닌 함수가 올 수 있는 거고 그 함수가 어떤 함수가 오느냐에 따라서 로짓 형태가 오게 되면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되는 거고 생존 함수 분포가 Y 쪽에 오게 되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콕스 리그레션이 되는 거죠.
즉 하나의 큰 리그레이션 모델 안에 Y에 어떤 거를 두느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가 익숙한 로지스틱 그리고 생존 함수 중에 코스 리그레이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또 어떤 독립 변수를 넣느냐 빼느냐의 방법에 있어서 뭐 백워드, 포워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결정하는 방법은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가능도, 우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메서드를 이용하는 거고 그 과정에 있어서 역시나 제일 중요한 밸류 중에 하나는 AIC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리니어 리그레이션도 그렇고 로지스틱 리그레이션도 그렇고 낮으면 낮을수록 좋고 최대한 AIC 값은 낮을 때 더 잘 맞는 모델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